짓밟힌 존엄, 버려진 며느리.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카메라는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간다. 젖은 신발을 벗는 손이 보인다. 손톱은 깎인 지 오래고 손등엔 설거지로 인한 각질이 일어나 있다. 그 손에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다. 이혼 서류.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다. 냉정하고 단호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말투다. 정민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저 젖은 신발을 벗은 채 바닥에 선 자신의 발을 바라볼 뿐이다. 15년이야. 15년을 여기서. 그래서 뭐? 그게 자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혐오가 섞여 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서 있다.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저 멀리 창밖만 바라볼 뿐이다. 아들 학비, 병원비, 집수리비까지 내가 다 대줬잖아요. 제 친정집 부동산 팔아서까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 시누이가 비웃듯 말한다.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렇게 쏟아부은 시간과 돈, 희생과 인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깨닫는다. 과거 회상 첫 명절, 15년 전 결혼 첫 해 명절. 미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웃으며 시어머니를 도왔다. 우리 며느리 참 잘하네. 그때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했던가. 그 말 한마디에 미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저 더 잘하라는 명령의 시작일 뿐이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미나는 주방에 갇혔다. 친정 식구들은 만나지도 못했다. 시집 온 사람이 어디 친정 타령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과거 회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 결혼 3년 차 미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남편 쪽 문제라고 했지만 시댁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멀쩡해. 네가 문제지. 미나는 한약을 먹고 기도원에 다녔다.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시누이는 둘째를 낳고 병원에서 돌아오며 비웃었다. 언니는 여자도 아니네. 그 말에 미나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다고 느꼈다. 대신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 시어머니의 병원 간호, 시아버지의 술상, 시누이의 아이들 돌봄. 모든 것을 해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으며. 과거 회상 친정의 몰락. 결혼 8년 차 미나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다. 부도가 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미나는 남편에게 애원했다.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도 여유 없어. 그리고 장인어른 빚은 너무 커. 미나는 혼자 친정집 빚을 갚기 시작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다. 밤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했다. 시댁에는 비밀이었다. 며느리가 돈 번다고 나대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2년 뒤 미나는 친정 빚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지방으로 떠난 뒤였다. 연락도 뜸해졌다. 미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친정에도 시댁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현재 이혼 통보. 그래도 난 이 집을 위해. 누가 부탁했어?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듯 말한다. 미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다. 시누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그들에게 미나는 이미 투명 인간이다. 짐 싸서 나가 위자료는 없어. 네가 번 돈도 다 이 집에 들어갔잖아.
미나는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든다. 그럼 제가 번 돈은요? 제 친정 부동산 판 돈은요?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증거라도 있어? 없다. 미나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혼자 남은 미나. 미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집에서 챙겨온 건 겨우 여행용 가방 하나. 그마저도 낡은 옷과 몇 권의 책뿐이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혼 서류를 펼쳐본다. 나는 뭐였을까? 눈물이 쏟아진다. 분노도 슬픔도 허무함도 뒤섞인 눈물이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다. 그녀가 쏟아부은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 핸드폰이 울린다. 친구 영숙이다. 야, 미나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응. 거짓말하지 마. 지금 어디야? 미나는 주소를 보낸다. 30분 뒤 영숙이 문을 두드린다. 그녀는 손에 소주 2병과 치킨을 들고 있다. 일단 먹어. 울고 싶으면 울고. 두 사람은 밤새 술을 마신다. 영숙은 미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진다. 미나야, 이제 그만 참아. 너도 네 인생 살아. 미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저 텅 빈 가슴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결심의 씨앗.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거울을 본다. 핏기 없는 얼굴, 푸석한 피부, 힘없는 눈빛.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쓰다듬는다. 이제 끝이야. 아니면 시작이야. 그녀는 지갑을 뒤진다. 남은 돈은 32만 원. 은행 잔고는 48만 원. 전 재산 80만 원. 하지만 미나는 웃는다. 이제 이 돈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니까. 미나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한다. 복수도 분노도 희망도 아닌 그저 나를 찾고 싶다는 간절함. 15년의 침묵이 끝났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 시작된다. 폐허 위의 결심. 새벽 시장의 냄새.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장통에 미나가 선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는 감자, 당근, 양파, 그리고 낡은 칼 한 자루. 그녀는 시장 한 구석 좁은 자리를 빌려 반찬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5천 원이요. 비싸네 3,000원 안 돼요? 네, 드릴게요. 미나는 처음부터 무너진다. 가격 흥정에도 손님의 눈치에도 익숙하지 않다. 그녀는 평생 주는 사람이었지 파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다.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다. 영숙의 등장 현실주의자의 조언. 오후 3시 미나는 팔지 못한 반찬을 들고 영숙의 식당을 찾아간다. 영숙은 20년째 시장통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여자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우며 버텨온 현실주의자. 야, 미나야, 이거 뭐야? 반찬이 왜 이렇게 싱거워? 맛이 없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 이렇게 팔면 안 돼. 손님이 한 번 사면 다신 안 와. 미나는 고개를 숙인다. 요리는 15년 동안 매일 했지만 그건 시댁 입맛에 맞춘 것이었다. 짜지도 달지도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그게 시어머니가 원한 맛이었다. 미나야, 장사는 전쟁이야. 네가 착하면 손해야. 손님이 원하는 맛을 줘야 해. 영숙은 미나에게 고추장, 간장, 설탕을 건넨다. 그리고 직접 비빔밥을 만들어 보여준다. 이렇게 확실하게 맛을 줘야 돼. 애매하면 기억 안 나. 미나는 그날 밤 영숙의 레시피를 노트에 적는다.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나간다. 실패의 연속 무너지는 자존감.
첫 달 미나는 20만 원을 벌었다. 원룸 월세는 35만 원. 영숙에게 15만 원을 빌렸다. 둘째 달 미나는 손님에게 욕을 먹었다.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미나는 환불해주고 집에 돌아와 울었다. 셋째 달 미나는 식중독 사고를 냈다. 손님 한 명이 배탈이 났고 미나는 병원비까지 물어줘야 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다. 그만둘까? 미나는 영숙에게 털어놓는다.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미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망치려고? 도망이 아니라 난 할 수 없어. 장사는 내 길이 아니야. 그럼 뭐가 네 길인데?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거야? 미나는 고개를 번쩍 든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른다. 분노다. 자신을 무시한 시댁에 대한,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자존심. 아니, 안 돌아가. 그럼 해 끝까지. 전환점 엄마의 반찬 탄생. 넷째 딸 미나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 시어머니가 싫어하던, 자신이 원래 좋아하던 맛. 매콤하고 진하고 강렬한 맛이다. 그녀는 고추장 불고기, 마늘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 달콤한 감자조림을 만든다. 그리고 포장 용기에 엄마의 반찬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첫 손님이 웃으며 말한다. 미나는 그제야 웃는다. 진심으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문의 확산 SNS의 힘. 손님 중 한 명이 SNS에 사진을 올린다. 시장통 숨은 맛집, 엄마의 반찬. 진짜 집밥 맛이에요. 댓글이 달린다. 공유가 된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5만. 미나의 좌판 앞에 줄이 선다. 미나는 허둥대고 반찬이 모자란다. 영숙이 도와준다. 새벽 2시부터 함께 반찬을 만든다. 하루 매출은 30만 원을 넘는다. 미나야, 이제 좌판 말고 가게를 차려야 해. 가게?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 은행 대출 받아. 내가 보증 서줄게. 미나는 망설인다. 빚은 무섭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하다. 미나야, 돈이 무서우면 평생 가난해. 돈은 버는 게 아니라 굴리는 거야. 첫 가게 오픈 그리고 실현. 6개월 후 미나는 시장 입구에 작은 가게를 연다. 엄마의 반찬.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미나에게는 왕국이다. 오픈 첫날 매출은 80만 원. 미나는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한 달 뒤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가 들어선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미나는 다시 위기를 맞는다. 영수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영숙은 미나에게 말한다. 프랜차이즈는 맛이 똑같아 하지만 넌 매일 다른 맛을 줄 수 있잖아. 그게 네 무기야. 재도전 차별화 전략. 미나는 메뉴를 바꾼다. 매일 오늘의 특선 반찬을 내놓는다. 계절 재료를 쓴다. 손님과 대화하며 취향을 파악한다. 이 손님은 짜게 드시니까 간을 좀 세게, 저 손님은 아이가 있으니까 덜 맵게. 손님들은 다시 돌아온다. 여기는 나만을 위한 반찬을 만들어줘. 미나는 그제야 깨닫는다. 장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라는 것을. 영숙의 충고. 미나와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소주를 마신다. 미나가 말한다. 영수가, 나 잘 되면 시댁 사람들 앞에 가고 싶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 영숙은 고개를 젓는다. 미나야, 그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미련이야. 진짜 복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들이 아니라 네가 중심이 되는 거야. 미나는 말없이 술잔을 비운다. 영숙의 말이 맞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자신은 더 이상 15년 전의 미나가 아니라는 것. 꿈의 시작. 1년 후 미나의 가게는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다. 월 매출은 500만 원을 넘는다. 미나는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노트를 펼친다. 거기에는 전국 체인점, 온라인 쇼핑몰, TV 출연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다. 미나는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성공을 꿈꾼다. 복수는 성공이 아니라 자유다. 하지만 성공은 더 달콤하다. 그들이 만든 지옥, 내가 만든 제국. TV 출연 제안. 아침 9시 미나의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엄마의 반찬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방송국, 전국 맛집, 탐방 PD입니다. 미나는 숨이 멎는다. TV 출연. 그녀가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청자 반응이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할게요. 미나는 전화를 끊고 영숙에게 달려간다. 영수가 나 TV 나와. 영숙은 웃으며 미나를 끌어안는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촬영 당일 떨림과 설렘. 촬영 전날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해본다. 하지만 뭘 입어도 촌스럽게만 느껴진다. 미나야, 너답게 입어 꾸미지 마. 영숙의 조언대로 미나는 평소 입던 앞치마 차림으로 촬영장에 선다. PD는 만족스러워한다. 이거예요. 진짜 엄마의 모습이요. 촬영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미나는 카메라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를 볶는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5년간의 침묵, 이혼, 그리고 재기. 전 그저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정민아로서. 카메라 앞에서 미나는 운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다. 방송 이후 폭발적 반응.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미나의 가게 앞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린다. 온라인 주문은 서버가 다운될 정도다. 미나야, 이거 큰일인데? 우리 혼자 감당 못해. 영숙의 말대로 미나는 직원을 고용한다. 주방 보조 2명, 배달 기사 1명. 가게는 24시간 돌아간다. 미나는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하지만 행복하다. 이 고통은 선택한 고통이니까. 투자 제한 운명적 만남. 3개월 후 미나는 한 투자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정민아 대표님, 저는 청산식품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의 브랜드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청산식품. 미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는다. 그곳은 바로 전시댁이 운영하는 회사다. 시아버지가 30년 전 창업한 지역 중견 식품 기업. 청산식품이요? 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미나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뛴다. 복수의 기회가 왔다. 아니, 운명이 그녀를 부르고 있다. 투자 미팅 그들과의 재회. 일주일 후 미나는 청산식품 본사를 찾아간다. 20층 건물, 깔끔한 로비, 정장 차림의 직원들. 이곳이 바로 시댁이 자랑하던 왕국이다. 회의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미나는 그들을 본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전남편. 그들은 미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청민아 대표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진다. 시누이는 눈을 크게 뜬다. 전남편은 고개를 돌린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반찬 대표 정민아입니다. 미나는 웃는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릎 꿇는 며느리가 아니다. 이제 그녀는 협상 테이블 위에 선 사업가다. 협상의 시작 뒤바뀐 권력. 저희는 대표님의 브랜드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5억 원입니다. 기획실장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젓는다. 인수는 안 됩니다. 대신 제휴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저는 경영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든다. 그럼 우리가 왜 투자를 해요? 그냥 대출 받으세요. 대출은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투자는 이익을 나누는 거죠. 제 브랜드가 성장하면 청산식품도 이익입니다. 미나는 차분하게 말한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다.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계약 성사 그리고 복수의 시작. 결국 계약은 성사된다. 청산식품은 3억 원을 투자하고 미나는 지분 30%를 넘긴다 하지만 경영권은 그녀가 준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미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본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제 미나는 그들의 며느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6개월 후 폭발적 성장. 투자금으로 미나는 공장을 확장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고 전국 배송을 시작한다. 엄마의 반찬 브랜드는 한 달 만에 매출 1억을 돌파한다. 청산식품은 당황한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다. 기획실장이 미나를 찾아온다. 대표님, 저희가 추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미나는 웃으며 말한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에게 넘어왔다. 1년 후 역전의 시작. 1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다. 청산식품은 경영난에 빠진다. 주력 상품의 판매가 감소하고 빚은 늘어난다. 반면 엄마의 반찬은 연매출 50억 원을 기록한다. 어느 날 기획실장이 미나를 찾아온다. 얼굴은 창백하고 목소리는 떨린다. 대표님,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청산식품을 인수하실 의향이? 인수요? 미나는 천천히 커피를 마신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 가격은 얼마죠? 100억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굴욕적 방문. 일주일 후 미나의 사무실 문이 열린다. 시어머니가 들어선다.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다. 미나야,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하셨는데요? 너를 사람 취급 안 한 것. 15년 동안 네가 해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 것. 미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차갑게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다. 그래서 지금 뭘 원하세요? 회사를 살려줘. 제발.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미나는 비웃는다. 가족, 저를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는다. 70대 노인이 50대 여자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미나는 이 장면을 15년 동안 상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기분이 이상하다. 통쾌하지도 후련하지도 않다. 그저 공허하다. 미나의 결정 예상치 못한 선택. 일어나세요. 미나는 차갑게 말한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선다.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단, 제 조건대로. 뭐든지 할게.
첫째, 경영권은 제가 100% 갖습니다. 둘째,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청산식품이 아니라 엄마의 식탁으로. 셋째, 미나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본다. 셋째, 어머님은 회사에 남습니다. 단, 직급은 평사원입니다. 뭐? 신우이가 벌떡 일어선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평사원이라고? 싫으면 나가세요.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미나는 냉정하게 말한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다. 하겠어, 할게. 인수 발표하는 날. 권력의 역전 3개월 후 정식 인수식이 열린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미나는 단상에 선다. 그녀의 뒤에는 시어머니, 신우이, 전 남편이 서 있다. 그들은 모두 직원 배지를 달고 있다. 오늘 저는 청산식품을 인수하고 엄마의 식탁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한다. 전 시댁 식구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나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복수가 아닙니다. 용서도 아닙니다. 그저 기회입니다. 그들도 배울 자격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복수의 완성 그러나 공허함. 인수 발표가 끝난 후 미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는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인다. 그녀는 이제 연매출 200억 원 기업의 대표다. 시댁은 그녀 밑에서 일한다. 완벽한 복수다. 하지만 미나는 웃지 못한다.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다. 영숙의 말이 떠오른다. 진짜 복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미나는 거울을 본다. 고급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핸드폰이 울린다. 영숙이다. 야, 미나야, 축하해. 근데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영수가. 나 지금 가도 돼? 그럼 와, 내가 소주 준비해 놓을게. 새로운 질문. 미나는 영숙의 칼국수 집으로 향한다. 여전히 낡고 작고 시끄러운 곳. 하지만 이곳이 미나에게는 가장 편안하다. 미나야, 이제 네가 원하던 거 다 이뤘잖아. 근데 왜 안 행복해 보여? 모르겠어. 복수도 했고 성공도 했는데 뭔가 허전해. 영숙은 소주잔을 부어준다. 미나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뭐가? 너 자신을 찾는 거. 복수 말고, 성공 말고, 정민아라는 사람 말고. 미나는 술잔을 비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다. 흔들리는 복수, 흔들리는 마음. 성공 뒤의 공허함. 새벽 3시 미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옆 테이블에는 수면제가 놓여 있지만 그녀는 손을 뻗지 않는다. 약으로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핸드폰을 켠다. SNS에는 성공한 여성 CEO, 복수의 여왕,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찬사가 넘쳐난다. 하지만 미나는 그 글들을 보며 웃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알 수 없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출근길의 불편함, 시어머니와의 마주침. 아침 8시, 미나는 회사 엘리베이터에 탄다. 3층에서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탄다. 둘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다. 말은 없다. 시어머니는 청소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30년간 회장 부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는다. 미나가 의도한 굴욕이다. 하지만 미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통쾌함이 아니라 불편함.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말한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돌린다. 업무 중 발견한 진실. 시어머니의 비밀. 오후 2시 미나는 회사 구석진 창고를 점검한다. 그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미나의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이다. 15년 전 미나가 친정 빚을 갚기 위해 몰래 번 돈을 입금하던 통장.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출금 내역이 있다. 이건 뭐지? 미나는 서류를 자세히 본다. 출금된 돈은 모두 정미나 명의 적금으로 이체되어 있다. 날짜는 15년 전부터 작년까지 매달 빠짐없이. 미나는 얼어붙는다. 이 돈은 누가 넣은 걸까? 그리고 왜? 시어머니와의 대면 숨겨진 진심. 미나는 시어머니를 사무실로 부른다. 시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선다. 이게 뭐죠? 미나는 통장 사본을 내민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진다. 어떻게 찾았어? 대답하세요. 이 돈은 누가 넣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내가 넣었어. 왜요? 너를 내쫓을 수는 없었어. 그래도 네가 15년 동안 해준 게 있잖아. 그래서 몰래 네 돈을 모아뒀어. 언젠가 네가 떠날 줄 알았거든. 미나는 말문이 막힌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 그럼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왜 저를 내쫓으면서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었어. 나도 네가 미웠어. 아들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너는 떠나지 않았잖아. 그게 나한테는 비겁하게 보였어. 미나는 고개를 돌린다.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찌른다. 맞는 말이니까.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떠나지 못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컸으니까. 전 남편의 등장 후에의 고백. 다음 날 전 남편이 미나를 찾아온다. 그는 회사 창고에서 일하는 평직원이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초라하다. 미나야, 할 말이 있어. 대표님이라고 부르세요. 대표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나는 냉정하게 답한다. 뭐를 잘못하신 거죠? 너를 지키지 못한 것. 엄마 말만 듣고 너를 내쫓은 것. 15년 동안 저를 사랑한 적 있어요? 전 남편은 대답하지 못한다. 미나는 비웃는다. 없었죠, 처음부터. 저는 당신에게 그냥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사랑은커녕 관심도 없었잖아요. 맞아, 나는 비겁했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헤어지지 못했어. 엄마가 너를 필요로 했으니까.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복수는 했지만 이 대화는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아프게 할 뿐이다. 신우이의 변화 예상치 못한 사과. 일주일 후 신우이가 미나를 찾아온다. 그녀는 회사 격리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예전에 거만하고 무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여성의 얼굴만 남아있다. 언니 미안해. 뭐가요? 15년 동안 언니를 무시한 거. 내 아이들 돌봐달라고 떠넘긴 거. 언니 돈 빌려놓고 안 갚은 거. 미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신우이는 계속 말한다. 나도 이혼했어.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제야 알았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미나는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용서는 안 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남이에요, 우리.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간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복수는 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영숙의 충고, 진짜 치유의 시작. 저녁 미나는 영숙의 칼국수 집을 찾아간다. 영숙은 여전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미나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성공했는데 왜 불행해 보여? 모르겠어. 복수도 했고, 돈도 벌었는데 뭔가 부족해. 영숙은 미나의 손을 잡는다. 미나야, 복수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뭘 할 거냐는 거지. 난 뭘 해야 해? 너 자신을 용서해. 미나는 눈을 크게 뜬다. 나를? 그래, 넌 지금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미워하고 있어. 15년 동안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떠나지 못한 자신을. 미나는 눈물을 흘린다. 영숙의 말이 전곡을 찌른다. 그녀는 시댁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병 운명의 갈림길. 한 달 후 미나는 급한 전화를 받는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다. 미나는 병원으로 달려간다. 의사가 말한다. 암입니다. 말기예요.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미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본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야윈 모습으로 누워있는 노인. 한때 그녀를 지배하던 사람. 이제는 죽음을 앞둔 나약한 인간. 대표님,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민다. 미나는 펜을 든다. 그리고 멈춘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인다. 서명을 한다. 보호자란에 정민아라고 쓴다. 며느리도 원수도 아닌 그냥 한 인간으로서.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깨어난다. 미나는 병실에 앉아 있다. 미나야, 왜 여기 있어? 날 미워하잖아. 미워했죠. 지금도 미워해요. 하지만 당신도 그냥 사람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며느리로만 봤지.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알아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전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말고. 이제 늦었지? 미나는 고개를 젓는다.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후회하신다면.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다.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의 시작이다. 새로운 결심. 병원을 나서며 미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빛난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쉰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나를 찾아야 해. 핸드폰이 울린다. 영숙이다. 미나야, 내일 시간 있어?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군데? 나중에 와서 봐. 너한테 도움될 사람이야. 미나는 웃는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복수의 끝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새로운 주인, 그리고 마지막 인사. 정식 인수 하루 전 미나는 혼자 회사 옥상에 선다.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내일이면 청산식품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된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드디어 끝이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없다. 오히려 허무함만 가득하다. 영숙의 말이 떠오른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린다. 영숙이다. 미나야, 내일 준비 다 됐어? 근데 영수가 나 이거 하는 게 맞는 건가? 무슨 소리야? 네가 원하던 거잖아. 그래.
원했어. 근데 막상 이루니까 뭔가 다르네. 영숙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말한다. 미나야, 내일 네가 뭘 하든 난 네 편이야. 그거 잊지 마. 인수식 당일 마지막 무대. 오전 10시 인수식장. 기자 20명, 직원 200명,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이 앞줄에 앉아 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전 남편과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다. 미나는 단상에 선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눈빛은 차갑지만 어딘가 슬퍼 보인다. 오늘 저는 청산식품을 정식으로 인수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하지만 미나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춘다. 하지만 회사 이름은 바뀝니다. 청산식품이 아니라 엄마의 식탁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든다. 전 경영진은 어떻게 되나요? 미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미나를 본다. 예상치 못한 발표. 전 경영진은 해고하지 않습니다. 장내가 술렁인다. 기자들이 웅성거린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뜬다. 대신 그들을 새로운 부서에 배치하겠습니다. 가족복지사업부입니다. 가족복지사업부요? 네. 이 부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가정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 시댁 갈등을 겪는 며느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돕는 곳이죠. 미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본다. 그리고 이 부서의 책임자는 전 회장 부인이신 분입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는다. 미나는 계속 말한다. 그분은 30년간 가족을 경영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겪었죠. 그 경험을 이제 다른 가족들을 위해 쓰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무대 위에 눈물. 미나가 말을 마치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선다.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부축하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거절한다. 저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15년 동안 그 아이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70대 노인의 후회로 가득한 눈물이다. 저는 그 아이를 내쫓으면서도 몰래 그 아이의 돈을 모아뒀습니다. 언젠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책감이었죠. 미나는 눈을 감는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미나야, 아니, 대표님,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게 고개를 숙인다. 90도로. 그 모습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진다. 전 남편과 시누이의 사과. 시어머니에 이어 전 남편이 일어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로 하셨으니까요. 그는 미나를 본다. 미나는 무표정하다. 미나 씨, 당신은 제게 아내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희생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시누이도 일어선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다. 언니, 저는 언니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돌봐달라 떠넘기고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니를 무시했죠. 세 사람은 나란히 미나를 향해 고개를 숙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이 장면은 내일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다. 용서가 아닌 해방. 미나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온다. 세 사람 앞에 선다. 장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다.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든다. 미나는 차분하게 말한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장내가 술렁인다. 미나는 계속 말한다. 용서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게 준 상처는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나는 말을 잇는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저를 묶어두는 사슬이니까요. 저는 이제 자유롭고 싶습니다. 미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주름진 차가운 손이다. 어머님,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가부장제라는 며느리를 억압해야 한다는 사회의 피해자.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피해자. 시어머니는 흐느낀다. 미나는 전 남편을 본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았죠. 그리고 신우이를 본다. 당신도요. 언니를 경쟁자로만 봤지 동료로 보지 못했죠. 미나는 세 사람의 손을 모두 잡는다. 이제 배우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족을 존중하는 법을, 여러분이 만든 가족복지사업부에서 다른 가족들을 도우면서. 직원들의 기립박수. 미나가 말을 마치자 한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친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친다. 미나는 그들을 바라본다. 50대, 60대, 70대 여성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친다. 그들도 미나와 같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이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 직원이 소리친다. 미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인수식 후 영숙과의 대화. 인수식이 끝난 후 미나는 영숙과 함께 옥상에 선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도시를 내려다본다. 미나야, 너 오늘 멋있었어. 고마워. 근데 진짜 안 힘들어? 그 사람들이랑 계속 일하는 거. 미나는 고개를 젓는다. 안 힘들어. 오히려 홀가분해 미움을 놓아버리니까. 영숙은 미나의 어깨를 두드린다. 미나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응, 알아. 미나는 웃는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3개월 후 가족복지사업부의 첫 성과. 3개월이 지났다. 가족복지사업부는 예상 밖의 성과를 낸다.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탁월한 상담가가 된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중재한다. 당신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상담을 받으러 온 시어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린다. 전 남편은 이혼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한다.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우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다. 자신이 이혼 후 겪은 고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 미나의 새로운 도전 재단 설립. 미나는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다. 엄마의 식탁 재단을 설립하고 이혼한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다. 재단에서는 무료 요리 교육, 창업 지원,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재단 오픈식에서 미나는 말한다. 기자들이 질문한다. 대표님, 이 재단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도 그 길을 걸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른 여성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화해의 완성. 6개월 후 시어머니의 병이 악화된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미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간다. 미나야,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용서해주지 않았지만 기회를 줘서. 미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도 고마워요. 제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강해지는 법. 내 어머님이 저를 짓밟았기에 저는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버렸기에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식 마지막 인사.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장례식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녀가 상담해준 며느리들, 직원들, 그리고 미나. 미나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생각한다. 이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구나. 장례식이 끝난 후 미나는 혼자 묘지에 남는다. 무덤 앞에 앉아 말한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해는 했어요. 어머님도 희생자였다는 걸. 바람이 분다. 미나는 일어나 뒤를 돌아본다. 영숙이 서 있다. 미나야,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났어. 1년 후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다. 엄마의 식탁은 전국 50개 지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된다. 재단은 300명의 여성을 지원했고 그중 80%가 자립에 성공한다. 미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책을 쓰기로 한다. 제목은 며느리가 아닌 나로 살기. 이 책은 저와 같은 여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들,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 출판 기념회에서 미나는 말한다. 객석에는 500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영숙과의 마지막 대화 진짜 행복. 그날 밤 미나와 영숙은 영숙의 칼국수 집에서 소주를 마신다. 미나야, 넌 이제 행복해? 미나는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응,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뭐가 부족해? 사랑? 미나는 웃는다. 영숙도 웃는다. 미나야, 사랑은 언젠가 올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야. 알아. 이제 알아.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힌다. 그녀의 일상. 아침 6시 미나는 요가를 한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 혼자 아침을 먹고 회사로 출근한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녀를 반긴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미나는 웃으며 답한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그저 정미나 한 명의 인간으로 산다. 점심시간 미나는 혼자 공원을 산책한다. 나무를 본다. 하늘을 본다. 새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는 자유롭다. 미래를 향해. 저녁 미나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그녀는 노트를 펼친다. 거기에는 새로운 계획들이 적혀 있다. 해외 진출, 2호 재단 설립, 강연 투어,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 미나는 펜을 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는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창밖의 야경, 그리고 홀로 서 있지만 외롭지 않은 여자.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한 자유로운 여성이다. 미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했다.
복수는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것이었다. 15년의 침묵, 3년의 싸움,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나의 시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정민하다. 음악이 흐른다. 잔잔하지만 힘 있는 음악. 화면에는 실제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흐른다. 저도 며느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나를 찾고 싶어요. 엄마가 이 드라마를 보고 우셨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 모든 며느리에게 그리고 모든 시어머니에게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